합의해서 싸웠을 때, 관장님이 없을 때 간원 둘이서 스파링을 해가지고 스파링 금지, 관장님 없을 때 스파링 금지 뭐 이런 문구를 붙여놨어요. 경고 문구. 지병이 있는데 예를 들면 뇌병변이라든지 이런 거를 숨기고 고객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환불을 요구할 때 프로복서 계약 관련해서 막 많이 물어봐요. 근데 뭐 정확하게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계약하는지는 잘 모르는데 합의해서 싸웠을 때, 그러니까 그 왜 옛날에 그 유명한 영화 똥개에서도 보면은 경찰이 지장 찍고 싸우게 하거든요. 그 깜빵 안에서 그런 것들 보고 이제 합의하면은 괜찮지 않냐. 근데 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각서들이 다 소용없다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시비가 붙어가지고 네. 합의하에 뭐 스파링 한판 붙자, 체육관 한판 붙자. 도장 찍고. 네. 요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 실질이 싸움이면 처벌됩니다. 처벌되고. 실질이 스파링이 아니고 실질이 결국엔 싸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복싱 룰로 하더라도 싸움인 예를 들어서 거죠. 이게 결국에는 폭행의 고의가 있느냐가 문제가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시비가 붙었어요. 시비가 붙었는데 우리가 시비가 붙었지만 이제 그건 감정은 다 있고 우리가 당구를 한번 따져보자. 복싱 룰로.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깨끗이 승복하자. 우리 스포츠처럼. 그거는 복싱이 아니어도 뭐 컴퓨터 게임으로도 할 수 있어요. 스포츠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한다면 이제 그거 때린다고 해서 그게 폭행의 고의는 없잖아요. 서로 쌍방이. 근데 그런 상황을 산정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시비가 붙어서 한번 붙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문서에다가 뭐 부상을 당하든 뭐 어디가 부러지든 뭐 책임지지 않겠다 그런 것들은 그거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민법 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해서 무효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서의 작성 경위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전형적으로 그런 각서 그거는 효력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중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이렇다.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단순 폭행죄다. 어디 생체기도 안 나고 했는데 타박상 정도. 근데 각서로 이제 했다. 처벌구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폭행죄는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 해가지고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쌍방 처벌 원하지 않는다. 도장 찍고 인가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놨으면 나중에 폭행에만 이뤘으면 서로 뭐 상해까지 몇 대 두드려 맞아가지고 야이씨 나 왜 때려? 생각해보니까 억울해. 그러니까 안 된다. 이제 그 정도는 안 될 수는 있겠죠. 그건 뭐 약간 예외적인 경우.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그게 상식이 맞습니다. 상식이 맞네요.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되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사람을 팰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스포츠로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복싱으로 한번 승부를 가보자 이렇게 나중에 하는 거는 괜찮지만 당장 지금 화가 나서 니랑 내랑 싸우자 각서 찍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고소를 해버리면 이게 효력이 없어진다. 사건이 될 수 있다. 참 이게 또 운동 배우신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막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싸우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싸우지 말라는 얘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참고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엄청난 지금 지식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왜냐면 이런 건 너무 많이 물어보거든요 저한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알 길이 없어요. 거의 알고 계시는데.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이럴 거다. 뭐 왜냐면 TV에서 막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정답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거 이제 잘 참고가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유익하네요. 역시 사람은 배워야 됩니다. 일단은 이제 체육관 관련해서 이제 관장님들이 또 되게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관장님이 없을 때 간원 둘이서 스파링을 해가지고 한 명이 뇌사 상태에 빠졌어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이제 관장님이 없을 경우에 스파링을 했을 때 부상. 여기는 이제 관장님이 직접 뭐 이렇게 그 상황을 뭐 공모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은 뭐 원칙적으로는 받지는 않겠지만 민사적인 책임을 말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고의가실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 내에서 이제 일어난 시설 내에서 이제 지휘 감독, 관리 감독을 하는 자이고 또 시설물의 관리자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스파링 같은 훈련에도 관리 감독, 주임을 다해서 관리 감독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스파링 하다가 어디 밟고 넘어져가지고 뭐 어디에 네. 다쳤다. 네. 시설물 관리 감독을 잘할 기회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체육관 내부에서 그렇죠. 이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구나. 과실 정도가 있으면 그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스파링을 했어요. 예. 정상적이었어요. 관리 감독 하에. 예. 그랬는데 이제 사고 났다. 조금 뭐 경미한 뭐 상해 정도가 발생했다. 예. 쌍방도 책임을 물 수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관장이 책임 묻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경미한 거로. 예. 만약에 골절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그것도 경우.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예. 다툼이 있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나는 관장으로서 주임을 다 했다. 예. 그거를 이제 나는 과실이 없다. 관리 감독까지 했다. 다 했다. 그럼에도 정상적이었다.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보호장구 다 끼우고, 예. 마우스피스 다 끼우고, 예. 그다음에 격렬해지는 것 같으면 이제 브레이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어디가 잘못 디뎌가지고 부러졌다. 네.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책임이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법리적으로.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뭐 민사적인 다툼이 있고 이쪽은 그런 주장을 할 거예요, 관장님. 그렇죠. 상대방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과실들을 이끌어내겠죠. 예를 들어서 다툼이 있겠죠. 그래서 당부까지는 사실 결국에는 뭐 주장과 입증 싸움이기 때문에 제가 뭐 구체적인 사항을 산정하지 않는 이상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주의 감독 다 했으면 없을 경우에는 없을 경우가 오히려 더 없을 경우에는 일단은 뭐 주의무 다 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좀 높은 그러면 만약에 스파링 금지, 그럼 관장님 없을 때 스파링 금지 뭐 이런 문구를 붙여놨어요. 경고 문구. 우리 체육관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있으면 없을 경우에 만약에 그거 있다고 책임이 완벽히 면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거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예요. 자기들이 그냥 와서 막 해버리고 있는데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실제 민사적인 다툼이 왔을 때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느냐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심각한 중상해를 입고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 그거를 어찌됐든 그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 결과에도 영향을 안 받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입간 원서 같은데 명시를 해놓는다든지 이런 게 좀 도움이 될까요,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니까. 이게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아요. 최대한 사고가 안 일어나게. 저도 고민해봤는데 체육관 배상보험을 잘 들어놓는 게 그렇죠. 요건을 확실히. 근데 사실 웬만하면 이게 스파링이라는 게 각자 스포츠고 내가 이 복싱이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복싱이라는 스포츠를 하기로 해가지고 자기가 스파링을 원해서 한 거면 사실 부상을 당하면 웬만하면 자기가 책임을 지잖아요. 그렇죠. 상대방한테 묻기도 좀 웃겨요. 저도 안아골절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다 제 자비로 다 하거든요. 그렇죠. 갈비뼈 같은 거 부러지는 거는 뭐 다 비일비재한데. 비일비재하고 안아골절 같은 경우는 좀 드물긴 한데 그리고 병원비도 꽤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실비보험 잘 들어보면 실비되니까 다 그냥 처리하시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항상 또 이게 다치신 분이 또 이렇게 책임 소재를 물어보면 그럼 만약에 책임 소재를 물었을 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하면 민사소송까지 가는 그렇죠. 방어를 할 수 있겠죠. 복잡하네요. 여러 가지 사정을 따질 것 같아요. 스파링을 했다. 정상적인 스파링이다. 뭐 실력차, 체급차, 뭐 성년이 그런 것까지 뭐 이런 거를 적절히 했냐, 뭐 이런 것도 다 고려가 되겠죠. 그래서 관장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불리한 게 이런 일이 터지면 이제 소문이 좋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그냥 또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해드리고. 그러고 따지니까 참 그것도. 그렇죠. 이게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위험한 스파링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세게 치는 거. 뭐 이렇게 세게 추는 거 이렇게. 아니 자신 있으면 해도 돼요. 자신 있으면 해도 되는데. 자신 있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지병이 있는데 예를 들면 뇌병변이라든지 이런 거를 숨기고. 뭐 병이 있냐 물어봤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관장님이 너 없다.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하고 이제 했는데 뭐 갑자기 띵 맞아가지고 툭 쓰러졌더니 뭐 그렇게 됐다. 근데 이건 관장님 책임이다. 이렇게 하면 비슷한데 또 다툼이 있겠는데. 이것도 다툼의 소지. 근데 원칙적으로는 전혀 몰랐던 거 알거나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물어봤고 또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이게 만일에 물어봤고 이 사람이 전혀 질병이 없다. 그걸 숨겼다는 명백한 증거가 이제 그러니까 그 스파링 행위와 이 결국에는 그 질병이 있기 때문에
심한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스파링에서 행동 생긴 것과 이거 사이에 인과관계에 또 다툼이 있을 것 같고. 아, 그렇군요. 좀 어렵네요, 그거는. 예, 이게 진짜 애매하네요. 애매해. 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뭐 상대가 스파링 하기로 했는데 부상 당했는데 병원비 청구하면 뭐 결국에는 뭐 똑같은 이야기네요. 그거는 이제 원칙은 있어요. 원칙은 그 스파링이나 운동 경기, 뭐 생활체육대회 뭐 이런 거 해서 그 운동 경기 중에 생긴 특히 판례가 권투나 유도 이런 거 같이 다칠 수 있는 격기 사람의 신체에 어느 정도 상해를 그렇죠. 예정하고 있는 격투기에서는 쌍방이 서로 그거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승낙을 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뭐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 상처가 나더라도 그거는 이제 피해자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정사적으로도 저는 책임을 면하고요. 그다음에 뭐 정당 행위라 해가지고 이제 뭐 업무상 행위와 같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아서 이제 책임을 면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복싱 경기에서 뭐 떠지고 갈비뼈 부러지고 스파링하다 이런 거는 사실 그 범위 안에 저는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을 쌍방이 물을 수는 없을 거예요. 아까 너무 이제 극단적인 중상의 경우를 말씀드려서 그런 거지.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운동 경기나 스파링 실제 경기 중에 상해 정도는 이제 서로 암묵적인 승낙을 하고 피해자 승낙이 있고 정당 행위, 사회상규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처벌이나 책임을 지지 않는 게 맞는 거다. 그 정확히 구분되는 게 이제 고의가실이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련돼서 판결이 있는데 골프 경기 중에 이제 실수로 공을 쳤어요. 실수로 공을 치는 거는 뭐 많죠. 근데 실수로 공을 쳐서 뒤에 있는 이제 사람을 경기 보조원 캐디를 맞춘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상해를 입었어. 그때 이제 과실치상 이제 과실이 인정되냐? 거의 고의가 아니라 그때 이제 골프 경기 중에 이제 뒤로 공을 치는 거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범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빗대서 좀 생각하면 되죠. 예측 범위 내에서 벌어지는 일은 어느 정도 정상 잠작이 되는데 그쵸. 그걸 벗어나서 조금 하면 특히 뭐 권투 발로 차버린다든지 권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범위가 넓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서로 진짜 그 이제 골프 같은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로 어느 정도 상처를 입는다는 거는 인지를 하고 그런 스포츠니까 승낙하야 한 거기 때문에 그 조금 정도 더. 범위 내에서 제가 보기엔 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관장님뿐만 아니라 가격한 사람까지. 웬만하면 바운더리 내에서. 근데 그걸 넘어서는 걸 이제 극단적인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판단이 좀 힘들겠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 배상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들어놓는 게 최고고.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을 벌어지더라도 만약에 바운더리 내에서 나는 책임을 다 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새로운 좋은, 이것도 뭐 또 체육관 관장님께서 뭐 추가로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뭐 체육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1개월로 등록 잘 안 하고 뭐 3개월, 6개월 막 이렇게 등록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뭐 처음에 들어올 때 입관 원서에도 사실 뭐 3개월, 6개월 등록하고 환불시 뭐 1일치를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좀 과하게 나누기 30으로 안 하잖아요. 왜냐면 싸게 일단은 조금 더 들어가고 하니까. 그랬을 경우에 개인사 이렇게 그 고객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환불을 요구할 때 그러면은 그렇게 환불을 해줘도 되는 건지. 근데 부당하다고 소비자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거든요. 왜냐면 그 나누기 90 해가지고 해야지 왜 그렇게도 하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일단은 그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주 법으로 정해진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정확하게. 근데 관련해서 이제 비슷한 학원 같은 데 있잖아요. 학원들도 그렇게 많이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약칭 학원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모든 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학원법이라는 법에는 환불 그 시행령에 환불에 대한 규정이 아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개강 전에 환불을 요구하면 전액을 다 해줘야 되고 아까 수업을 받기 전 수업을 시작하고 3분의 1이 지나가기 전에 환불을 요구하면 3분의 1을 환불해줘야 되고 3분의 1 전에 3분의 1 전에 하면 3분의 1을 환불해. 그리고 2분의 1 전에 환불 요구를 하면 2분의 1을 해줘야 되고 근데 2분의 1이 지났다 한 달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환불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여러 달 등록하는 경우 12개월 시작하지 않은 달에 요구면 다 환불해줘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럼 예를 들어서 3개월 등록했는데
1개월 20일 다니다가 환불을 했다. 1개월치는 못 받는데 2, 3개월은 줘야 된다. 근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체육시설업 관련해서는 법엔 규정은 없는데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로 정한 것 중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체육시설업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더라고요. 이런 게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이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개시 전에는 총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하고 환불해 준다. 그렇게 돼 있고 개시 후이면 이제 단임 기간 동안 이용료를 일할 계산해가지고 그것과 총 이용 금액의 10% 그거 공제하고 돌려주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장님이 정하신 거랑은 조금 다를 수 있죠. 다툼이 생길 것 같은데 그것도.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그 헬스 PT 유튜버 중에 되게 이게 큰 문제가 돼가지고 그 300만 원 주고 이제 끊었는데 이제 뭐 몇 회를 300만 원에 끊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환불 요구를 했더니 나는 그러면 해당 50만 원이다, 뭐 100만 원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논란이 됐거든요, 최근에 유튜브가.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이런 것도 그 고객이 더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뭐 자기가 뭐 나는 무조건 한양하면 100만 원이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뭐 나는 한 번만 배우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받고 아예 안 가르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주장했다가 여러 곳에서 털리긴 했었거든요. 이미 여러 다른 유튜버들한테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질문 좀 비슷한 이야기 해가지고 한번 해봤고, 요거는 뭐 조금 이렇게 저희도 뭐 프로 복서들이 많이 저한테 좀 이렇게 몰래 좀 물어봐라고 좀 요구를 하던데, 프로 복서 계약 관련해서 막 많이 물어봐요. 근데 뭐 정확하게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계약하는지는 잘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라이센스를 따는 체육관에 소속이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매니저가 되고 매니저 계약을 하게 되면 그러면 자동으로 제가 알기로는 막 3년에서 5년 정도 묶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막 예를 들어서 한 2년 하다가 나 진짜 못하겠네 이러면 그럴 경우에는 어떡하죠?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것 때문에 경기를 못 뛰는 선수들도 많아요. 그래요? 왜냐면 이제 틀어졌는데 경기를 뛰고 싶은데 그럼 소속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랑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하는 방법을 아무도 모르는 거지, 우리나라에서는. 왜냐면 우리나라 프로 시장이 많이 죽었고 또 우리 약간 좀 동방예의지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또 시장이 또 다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못 뛰는데, 근데 그런 거 좀 답답해하는 분들이 좀 계시니까 좀 시원하게 뭐 어떤 식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시원한 해결은 제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그게 일단 연예인들 같은 사람이 쓰는 전속 계약 같은 거랑 비슷하게 보여요, 제가 듣기로는. 그러면 이제 거기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나 뭐 명시가 돼 있어요. 해지 사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위약금, 손해배상 예정 같은 것도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어쨌든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계약 내용에 이제 계약 당사자 쌍방이 구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 내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계약 기간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이제 그거는 이제 따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계약을 했으니까.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전속 계약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제 관련돼서 이제 분쟁도 많았고 판결도 많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 계약은 더 긴 계약이 많았어요. 10년 뭐 이런 게 있었죠. 예를 들어서 좀 된 얘기 중에 13년 정도 된 전속 계약 효력은 너무 이제 불공정한 계약이어서 효력을 이제 제한하는 경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긴 거는 근데 뭐 최근은 6년 정도 계약인데 무명 시설에 이렇게 투자해서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온 그런 계약 내용, 전반적인 사정과 계약 내용을 봤을 때 그거는 이제 불공정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런 이렇게 본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년에서 5년 정도 계약을 어떻게 볼 것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뭐 계약서를 보지 않은 이상 뭐 쉽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원칙적으로는 계약 내용에 구속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해결책을 하나 드리자면, 이제 그 프로복싱을 준비하시면서 그 체육관에서 열심히 운동하시고 거기에 이제 계약서 도장을 찍는 것까지는 사실 그거를 안 하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관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그 정해진 이제 이름의 계약서 양식이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거기다가 이제 관장님하고 이제 그 매니저, 관장님하고 이제 프로 선수가 어떻게 보면 계약 당사자니까 조항을 추가 특약으로라도
조항을 계약 그렇죠. 해지에 대한 조항을 추가로 기재를 하시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얼마나 스타가 되겠냐 하고 생각하고 시작하거든요 다. 그래 뭐 아예 그냥 뭐 해보자 하고 했다가 이제 빠지게 되고 뭐 또 잘 하게 되고 이러는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뭐 계약을 하실 때 계약 당사자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꼼꼼히 보고, 예. 꼼꼼히 보고 예. 문제되거나 자기가 이제 의견을 밝히고 싶은 거는 정확히 밝히고, 정확히 계약이라는 거는 비즈니스니까. 쌍방이 의사가 합치돼야지 쓰는 거예요. 예. 못 모르고 쓴다고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보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요구 사항이 있으면 예. 요구 합의하에 특약 사항에다가 넣으시든지 계약 네. 조항을 추가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하셔야지 이제 덜컥 도장 찍어놓고 억울해 그렇죠. 이렇게만 할 건 아니에요. 예. 지금 만약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힘들어하시는 분 선수들은 그 위약 관련된 그 조항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약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가장 좋은 방법은 관장님하고 풀고 좀 놔주십시오 해가지고, 왜냐면은 돈이 안 되거든요 서로.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프로 시장이 지금 큰 돈이 안 되고, 사실 뭐 근데 이제 관장님 입장에서는 좀 괘씸하고, 왜냐면은 나한테 배워놓고 뭐 이제 와가지고 뭐 딴 데서 운동하냐 하고 또 가는 입장에서는 나도 나의 젊음이 있는데 맞죠. 뭔가 좀 그 스포츠 선수로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해보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있는데, 가장 조율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만약에 정 안 맞다 싶으면은 위약 조건, 그러니까 해약하기 위한 그 조건을 그냥 충족시켜서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이, 뭐 그것도 방법이겠죠. 예,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 한 것 같거든요, 질문을. 근데 와 진짜 확실히 변호사라는 직업을 하시고 계셔서 그런지 막힘이 없네요. 약간 준비 조금 하신 것도 있지만 말하는 데 있어서 역시 말하는 직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변호사는? 근데 뭐 설득하는 직업이라고 해야 됩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데, 예. 제가 오늘 그 펀치님 만난다고 준비를 좀 한 것도 있고, 예. 또 이제 긴장을 또 안 하게 되네요. 할 줄 알았는데. 하면은 이게 또 막상 저랑 이렇게 뭐 이렇게 강의 찍고 뭐 이런 거 해보면 처음에는 막 하는데 하다 보면 이미 다 풀립니다.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뭐 있는 뭐 없는 거는 그냥 또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뭐 그런 것들 스스로 지나가면 되니까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제 끝났고, 네. 자 일단은 질문은 끝났고 이제 돌아와서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변호사라는 직업은 뭐라고 한마디로 딱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아까 내가 말했던 설득하는 직업, 뭐 아니면 뭐 그런 좀 이렇게 정의라는 게 있으시면 뭐 간단하게 소개라도. 이게 여기서 이제 티가 준비 안 한 거니까 말 못한다 이게 네. 티가 날 텐데, 저는 이제 변호사 하는 일, 뭐 네. 거창한 이제 변호사의 뭐 네. 사회적인 책무라든지 하는 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깜냥이 안 되고, 너무 제가 그냥 너무 변호사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변호사는 뭐 이제 나쁜 사람도 변호하고 좋은 네. 사람도 변호하고 이러니까 네. 뭐 나쁜 놈이냐 좋은 놈이냐부터 시작해서 돈만 밝히냐, 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비판도 많이 받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피해자를 변호할 때, 가해자를 변호할 때도 있고, 그렇죠. 민사소송도 또 어떤 주장이 맞는지 모르는 입장에서 일방을 변호할 때도 있고 하니까, 이제 좀 입장에 따라서 변호하는 편에 따라서 네. 내 입장이 달라지니까요. 네네. 혼란스러울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굳이 선악이나 이런 구분을 하지 않고, 네. 맡은 바 일을 한다고 하면서 보람을 어디서 느끼냐면, 변호사 일이라는 게 뭐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냐면, 가해자가 됐건 피해자 됐건 민사소송이 됐건 뭐 네. 이혼소송이 됐건 그 당사자가 인생에서 몇 번 안 겪는 아주 중대한 일이죠. 중대한 일이고, 네. 본인이 어디 기댈 데가 없는 일들을 겪을 때 보통 변호사가 네. 유일하게 제가 보기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변호사를 하면 네. 이제 조금 보람이 있지 않나. 그래서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찾아오는 데거든요, 사실. 그렇죠. 진짜 벼랑 끝에서 딱 나뭇가지 잡는 심정으로 사실 사람들 많이 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와 그런 직업윤리 가지고 계신 건 정말 존경하고. 좀 분위기 깨는 얘기 하자면, 예. 그래서 힘들죠. 벼랑 끝에 있는 분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힘들죠. 적시적으로 좀 지치는 것도 있고. 예. 이런 거는 뭐 개인적인
질문인데 뭐 이런 건 질문을 뭐 해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건당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뭐 이게 시간으로 뭐 이런 게 우리나라는 이제 사건을 보통 페이를 예. 타임 차지를 아, 하는 타임 데는 차지. 아니 있고. 좋은 데고 좋은 데입니까? 일반 로컬 좋은 데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선진 시스템을 많이 반영한 외국 시스템을 가져온 데고 좀 빅펌이나 이런 데들은 그런 예, 예. 타임 차지를 하기도 하고 예. 우리도 이제 자문 업무에서는 그렇게 타임 차지를 하기도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뭐 소송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뭐 손해배상 소송, 이전 등기 소송, 형사 소송 이런 것들은 거의 그 건당 이제 통으로 착수금 뭐 이런 식으로 정해서 합니다. 통으로 합니다. 통으로. 저는 그렇게 해요. 많은데.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왜냐 TV 보면은 막 변호사 한번 만나는데 뭐 시간당 뭐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막 그러길래 뭐 통으로 하는 것도 있고 시간으로 하는 것도 있고. 타임 차지 문화가 잘 정착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이 타임 차지로 따지면 이거 엄청난 시간을 지금 제가 뺏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좀 한가하긴 합니다. 금요일날 사람들이 없어요, 별로. 그래요. 근데 정말 저는 좋은 게 또 이렇게 또 변호사님하고 또 알게 되면 또 이렇게 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또 이렇게 조언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어려우신 분들 저희 뭐 복싱과 관련된 저희 뭐 스포츠 하시는 팬들 많으실 텐데 우리 정우철 변호사님 유튜브 채널 하시니까 앞으로 콘텐츠 계획 같은 거 있으시면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정홍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채널명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홍철 변호사 이렇게 개설이 돼 있고 제가 그 자막으로 딱 띄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소는 사실 복잡해서 모르겠고요. 근데 검색하면 나옵니다. 제가 찾아봤거든요. 보통은 이제 정홍철 변호사님이 저랑 이제 동명인 분이 한 분 더 계신데 그분도 유튜브 채널을 하고 계시네요. 하고 계세요? 선배님이신데 분야는 완전 달라요. 네. 근데 이제 그분 토지고상 이쪽을 하시는 변호사님이 있으시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변호사 웹툰 같은 거를 제가 봤습니다. 인스타에다가 그 웹툰은 누가 그리는 겁니까? 이제 작가님이 도와주시고 작가님이 도와주시고 이제 그거를 변호사 웹툰을 인스타에다 연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연재를 하는 김에 제가 유튜브에다가도 제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걸 녹음을 해서 그냥 올리게 된 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정변의 일상 다반사 치시면 아마 검색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들어와도 보실 게 별로 없어요. 지금 그 콘텐츠가 좀 적고 구독자가 좀 적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좀 약간 좀 변호사님 만나기 좀 이렇게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법적인 여러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주시면 그거 보러 왔다가 그리고 뭐 한번 뭐 이렇게 댓글을 남기실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상담 요청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또 실제 상담을 해보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좀 하면 그리고 뭐 복싱도 실제로 좀 즐기신다고 제가 좀 오래 하셨고 하니까 섀도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혹시 변호사실에서 이런 요거는 너무 좀 이제 일어나지 저 좀 봐야지. 그러니까 섀도우를 어떻게 해야 돼? 섀도우 한번 가볍게 한번 해주십시오.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짬이 느껴지죠. 짬이 느껴져요. 일단은 정장 입고. 근데 원래 정장 입고 해야지 간지가 싹 나거든요. 오늘 콘텐츠는 정홍철 변호사님하고 함께 했는데 진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진짜 궁금했던 거를 사실 뭐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힘들어요. 이걸 누가 이거 시간 내가지고 이걸 대답해 주겠냐고요. 근데 저 진짜 기회가 돼가지고 정홍철 변호사님이 또 유튜브를 또 하시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또 복싱도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잘 물어봤고 그리고 우리 또 팬분들도 뭐 혹시나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또 유튜브 채널이나 인스타그램으로 가셔가지고 한번 뭐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또 꿈나무들 어린 친구들이 또 이렇게 변호사라는 직업에 또 부모님들이 더 그러겠지만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부푼 쪽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뭐 한마디 조언이나 뭐 이렇게 충고라기보다는 뭔가 격려의 한마디 한다면 너무 어렵나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열심히 하면? 혹시 몇 년 공부하셨습니까? 저는 뭐 그냥 우연찮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 하고 싶은 거는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또 우리 법인에 또 놀러 오시면 이런 게 있다. 우리 법인 커피와 저건 맥주입니다. 우측에
그리고 제일 좌측에 있는 거는 네. 와인 셀러입니다. 오. 혹시 술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위에는 이제 그 막 먹고 가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한 잔 드릴게요. 와. 저기 위에 네. 위스키, 럼 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근데 그 법무법인 이름을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혹시나 부담 안 될까봐 얘기를 안 한 거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아 그럼 그거 한 마지막으로. 저 법무법인 P&K의 정홍철 변호사이고, 예. 저기 다 간판이랑 있으니까 네. 팬님이 한번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소초 여기 바로 대법원 아닙니까? 여기가 고등검찰 중앙지검. 중앙지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뭐 서초 경찰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찾기도 편하고. 예. 그래서 P&K 법무법인의 정홍철 변호사님과 오늘 재밌게 콘텐츠를 찍어봤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구호가 있는데 펀치 하면 화이팅 하고 그다음에 P&K라고 할까요? 정홍철 변호사님으로 할까요? 들어오셔가지고. 네. P&K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펀치 화이팅! P&K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